자,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알아야 되는 절세 계좌, 자, 비과세 계좌하고 절세 계좌 7종을 선별해 봤습니다. 자,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첫째, 누구나가 아시는 ISA입니다. 예, 은행, 증권,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고요.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비과세, 일부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에는 절세가 될 수 있는 계좌입니다. 자, 세제 혜택 보면 자기 소득에 따라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. 그거로부터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15.4% 이자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서는 이 계좌 안에서는 9.9%에 내고 또 분리과세가 되므로 해서 건강보험이나 종합 금융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만 19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가입 가능합니다. 그러나 가입 시점으로서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다면 가입 불가합니다. 가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, 최대 5년간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도를 준다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. 자, ISA 계좌는 여기 작성은 안 했습니다만 1인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. 어느 금융권에 가더라도 뭐 은행에 가서도 한 계좌밖에 못 만듭니다. 자, 두 번째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. 이것도 많이 누구나 또 가입하고 있을 거예요. 직장인 같은 경우는 연말 세액공제를 보기 때문에요. 자, 이거는 증권사나 보험사 이런 데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. 세액공제가 이거 가장 큰 혜택입니다. 자, 총 급여 기준으로 5,500만 원, 종합소득 기준일 때는 4,500만 원. 그래서 자기가 납입했는 금액이 최대 1,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만 6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위에 기준이라는 금액, 자기 연봉이 5,500 이하일 때는 16.5%, 그래서 99만 원, 이거보다 넘으면 13.2% 해서 79만 원, 이만큼에 대해서 연말에 세액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본다는 것은 이만큼 내야 될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그대로 현금으로 받는다고 매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죠.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건 연금성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마음대로 빼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뺄 때, 나중에 연금으로 뺄 때 그 연간 1,500만 원 이상 뺄 때는 또 종합 과세되거나 16.5%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가입 대상 없습니다. 자, 뭐 금방 태어났는 애들은 뭐 또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도 바로 이 계좌는 복수로 마음대로 전국 어디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이 계좌와 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 퇴직금을 주로 받는 IRP 계좌라고 아시죠? 또 개인이 납입하면 개인형 IRP 뒷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계좌와 합쳐서 자기가 한 계좌만 있든 두 계좌를 합쳐든 그다음에 직장 다닐 때 DC 계좌라고 있습니다. 그 계좌 성과 합쳐서 사실 연 1,800만 원 이상을 납입을 못합니다. 자, 그중에서 자기가 연금저축일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00만 원까지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요. IRP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. 자, 또 다음에 주의할 거는 위에 1번에서 말씀드린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이 연금 계좌로 100%다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관했을 때에는 또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. 자, 세 번째로 아까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만 퇴직연금 IRP 계좌입니다. 얘도 온갖 금융사에 다 만들 수 있고요. 역시 비슷한 성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까 연금저축에서처럼 연봉이 5,500이냐 또 종합소득 4,500이냐에 따라서 얘는 900만 원 한도에서 기준 이하일 때는 16.5%, 거의 150만, 149만 원 혜택을 볼 수 있고요. 또 기준 이하일 때는 이상일 때는 13.2% 해서 11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매년 이만한 현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건 반드시 만들어야 될 계좌죠. 자,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계좌는 아니고요.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소득이 있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한 기관에 한 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 점 참고하시고요. 뭐 복수로 만들어 넣어도 상관없겠죠. 자, 그리고
이 계좌도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역시 연금을 탈 때는 1,500만 원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만약에 1,2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간 수령을 하게 되면 다시 세액공제 받은 걸 토해내는 개념이죠. 16.5% 분리과세가 되거나 아니면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자, 가입 한도는 앞에 말씀드린 경우에 똑같고요. 역시 ISA 계좌 만기자금을 IRP 계좌로 이동해서 자기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. 연금보험은 딱 유일하게 국내 보험사 중에 그것도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이 안 됩니다. 생명보험사에서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입니다. 자, 이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비과세 종신이 있고 비과세 적립, 비과세 일시분이 있는데요. 뭐 종신부터 본다면 역시 여기서도 이제 이건 장기간 납입해야 되는 거죠. 있을 때 여기 모든 게 비과세가 되는데요. 이 한도를 지켜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종신일 경우에는 계약자, 피보험자, 수익자가 모두 한 사람이어야 되고요. 55세 이후 반드시 종신으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고, 또 보정 지급 기간을 자기가 기대 연명은 저희 나이대별로 나오잖아요. 그 기대 연명 이하거나 그 한도까지만 보정 지급 기간을 설정해야 되고, 또 나중에 이것을 이제 연금으로 탈 때도 자기 평가액에서 자기가 남은 기대 연명 연수로 나누고 거기에서 3배까지 매년 그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조건이 많지만 자기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. 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여기다가 다 넣어도 다 비과세 혜택을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, 이제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납입할 수는 없겠죠. 그러나 요 지금 종신, 적립, 비과세 이런 연금보험은 앞에 말씀드린 1인 계좌 다 채우고 나서 그래도 여윳돈이 있다면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, 왜냐하면 종합금융소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는 거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. 자, 적립형은 역시 똑같은 성격의 비과세를 해주는데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요. 10년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. 그리고 월 150만 원 이상 납입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월 150만 원 한도로 5년 이상 납입할 수 있고요.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된다라는 상품이고요. 자, 다음에 이제 매달 넣는 게 귀찮다. 그러면 또 목돈으로 한 번에 일시불로 넣을 수 있습니다. 역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. 또 일시불로 넣는 거는 과거는 가까운 과거는 2억 했는데, 과거에는 이 상품마저도 한도가 없을 정도였는데 워낙 이제 우리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의 법이 바뀌어서 총 1억 한도 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건 마지막 장입니다. 다음 5번째로 또 활용해야 될 비과세 종합저축계좌가 있는데요. 이건 전 금융회사에 다 가입할 수 있고요. 또 뭐 나누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한도가 맨 뒤에 있습니다. 총 5천만 원입니다. 어떤 은행에 무슨 A라는 은행에 2천만 원, 또 다른 증권사에 2천만 원, 보험사에 1천만 원, 이렇게 마음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. 근데 5천만 원 한도라 하는 게 정해져 있고요. 주로 65세 이상 돼 있는 그 은퇴자에 대한 어떤 노인에 대한 혜택이죠.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65세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는데, 저도 이거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올해부터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기초연금을 65세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잖아요. 그런데 하위 70%까지만 기초연금 대상자인데 하위 70% 이상이 되는 사람 기초연금도 못 받고 이 혜택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. 기초연금 수급자여야지 가입할 수 있고, 기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장애인,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나이 제한 없이요.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역시 이건 가입할 수 없습니다. 직전 3년까지요. 네.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은 어떻게 보면 앞에 그 말씀드린 것들보다 더 먼저 가입해야 될 순수일지도 모르겠네요. 상황에 따라서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조합출자금과 애탁금이 있는데, 이 부분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.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 이런 데 이제 비과세로 들 수 있는데, 배당 소득도 비과세고, 이건 즉 조합은 들어서 조합은 출자금 이야기입니다. 조합은 출자금으로 해서 연간 총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.
여기서 이제 이거는 어떤 뭐 예금성이 아니라 약간의 투자성이죠. 그러면 이제 배당이 해마다 나오는데 그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겠다,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. 자, 이 조합원이 되면 그 다음에 세금 우대를 여기에 예금으로 가입하게 되면 15.4%가 아니라 농특세 1.4%만 내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예금 성격이죠.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도 올해부터 연봉이 7천 또는 종합소득세 6천 이상인 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5%, 내년부터는 9%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총 3천만 원까지고요. 어쨌든 우리가 집 가까이에 있는 농협이나 수협, 신협 이런 데 가서 내가 5천만 원까지 거의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있으면 활용하시고요. 자, 앞에 이 비과세 이거는 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이건 위험하잖아요. 뭐 농협 이런 데가 중간에 망하는 데서 간혹 가다가 농협 망하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만,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, 요거는 10만 원, 20만 원 이렇게 가입해도 됩니다. 조합원으로서. 이제 준조합원 가입 비슷한 거죠. 그러나 이제 예금은 자기가 목돈이 있다면 여기서 3천만 원 굴리는 거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저도 조금 생소한 상품인데 농어가 목돈 마련 전축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, 수협, 산림조합에 가서 조금 알아보셔야 될 사항인데요.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계약 만료 시에 또 장려금도 일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 이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닌 것 같고요. 농업인, 어업인, 양축협하는 임업인, 이런 시골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소득 공제가 아니네요. 제가 착각했습니다. 비과세입니다.